안녕하세요. 영단계 대표 LC 강사 권호경입니다. 오늘은 9월 9일 날 저희가 토요일 날 시험이 있었는데 정기 시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도 중요하겠죠. 특히 시험을 안 보신 분들은 다음 시험 대비해서 최신 시험에 어떤 경향을 아셔야 되니까. 근데 또 그걸 떠나서 다음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시험을 분석을 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전략들을 짜보는 게 또 저희 총평 시간에 가장 큰 의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이번 시험은 조금 변수가 토요일 날 시험이 있었다는 건데 이제 일요일 날 아침에 보는 거랑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보는 게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RC가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만 LC 같은 경우는 뭐 온도라든가 뭐 다른 분들의 어떤 그 소음을 낸다던가 다리를 떤다던가 이런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어서 시간적인 것도 좀 민감하신 분들은 오후가 더 맞으실 수도 있고 일요일이 더 맞으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차이를 떠나서 여러분이 또 실력을 키워서 시험을 보셨다면 또 무난하게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난이도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난이도는 주관적인 부분이 강해서 뭐니 이제 RC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항상 LC가 더 어렵다 그러시고 또 LC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또 RC가 더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본인들이 이제 강의를 하는 부분, 즉 내가 열심히 했던 부분들은 조금 더 쉽게 느껴질 거고 내가 좀 하지 않았던 생경한 부분들은 조금 더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난이도는 약간 주관적인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기준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선생님마다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보는 난이도는 글쎄요. 중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난이도로 따지면 근데 신토익 들어서 특히 이제 방학 들어서 7월, 8월, 9월까지 시험들을 좀 보자면 최근 시험들이 워낙 LC 같은 경우는 상향 평준화가 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기존에 7월, 8월 달에 시험을 보신 분들은 큰 차이는 못 느끼셨을 것 같아요. 물론 펄트별로 약간 본인의 약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난이도는 거의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아마 처음 보셨거나 시험 공부 자체를 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상당히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문제 몇 개들은 고난이도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파트별로 봐도 제가 중간 이상은 다 평점을 매겨봤고요. 특히 이제 파트 1은 조금 어떻게 보면 하향 평준화가 되는 느낌이고 2는 여전히 난이도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도 약간 난이도가 상향 평준화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파트 3, 4는 항상 중간 이상 난이도로 출제가 되긴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파트 4 부분이 조금 더 까다롭게 나온 것 같아서 별 반 정도를 더 줬습니다. 그래서 개인차가 있을 텐데 그래도 중간보다는 높은 난이도였다. 하지만 준비를 좀 꾸준히 하셨던 분들은 크게 어렵게 느끼진 않으셨겠지만 몇몇 문제는 변별력이 있었다고 봐야 되고요. 조금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좀 어렵게 특히 2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빠른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좀 변수가 되기도 했고 또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그 영국식 발음을 쓰시는 그쵸? 그 여자분이 좀 새로 들어오셔서 성우분이 그러니까 늘 이제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그 성우분들한테 좀 익숙해져 있다가 좀 다른 성우분들이 한 명씩 새로 들어오게 되면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또 변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파트 1부터 좀 볼까요? 파트 1. 이게 정확하게 패턴은 지난 8월 말 시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명 사진이 2개, 그다음 다수인물 사진이 3개, 사물 사진이 1개 정도 출제가 됐는데 실제 사물 풍경 사진이 하나였지만 이 다수인물 사진 중에서 사람이 나왔지만 배경 풍경 쪽의 특징, 나무가 심어져 있는 그 어떤 묘사가 정답이 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자면 사물 풍경의 특징을 묘사한 문제가 2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1인 사진 같은 경우는 앞에 2개가 있었는데 등장인물의 동작을 묘사한 우리가 이제 모든 LC 책에 보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그 ing가 붙어 있는 동사를 잘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가장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냐면 그 시험 치기 직전에 내가 강의실에서 한 그 중요 포인트가 그대로 출제가 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보시는 게 제일 기분이 좋고 그래서 이 단어를 제가 시험 치기 하루인가 이틀 전에 토익에서 아마 가장 파트 1에서 중요한 단어 한 20개를 뽑자면 충분히 탑 20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강의를 했는데 그대로 나와서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익을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들 아시는데 처음 토익을 공부하시거나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볼 수 있는 단어 아니죠. 이게 이제 손수레라는 뜻인데 LC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파트 1에서. 그래서 1번이 이제 그 외발수레 같은 걸 끄는 그래서 포싱하고 윌베로가 나왔었는데 이 단어는 뭐 2달 연속으로 나와도 절대 이상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이게 수레죠. 근데 이게 바퀴인데 발음을 좀 해드리면 LC 단어 발음이 중요하니까 이 W 다음에 H는 발음을 잘 안 해요. 요즘은.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쓰잖아요. 뭐 바퀴가 달려있는 의자는 휠체어, 뭐 알루미늄 휠 이렇게 해서 바퀴라고 쓰는데 이게 이제 W 다음에 H 발음 안 하니까 거의 이제 미국식이든 영국식 발음이 거의 휠이 됩니다. 우리가 하얀색은 화이트라고 알고 있었지만 실제 이제 네이티브는 이제는 white이라고 발음을 하니까요. 이것도 이제 wheelbarrow가 아니라 wheelbarrow 이렇게 정확한 발음으로 익혀두셔야 훨씬 더 듣기가 잘 될 거예요. 꼭 알아두셔야 될 단어고 그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패턴이죠. 그래서 제가 뭐 파트 1을 아주 난이도를 높게 보지 않은 이유는 이게 많이 나왔던 표현이 재탕, 3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어휘 자체가 쉬운 단어는 아니지만 공부를 좀 꾸준히 하셨던 분들 원은 좀 편하게 보셨을 것 같아요. take A from B 해도 되고요. take A out of B라고 해도 돼요. 뭘 꺼내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토요일날 시험에서는 이제 그 프린터나 팩스기 같은 데서 종이를 꺼내려고 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를 했기 때문에 이 표현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빼다라고 할 때 take 쓰셔도 되고요. remove라는 단어 써도 되니까 이런 동사들은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수인물 사진 좀 볼까요? 공통 상호 동작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죠. 여러 명이 나오면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뭘 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걸 보고 그 다음 배경을 봐라. 이렇게 이제 보통 선생님들 강의를 하시는데 공통점으로 이게 3번 문제였을 텐데 그 돌다리 같은 데서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용 가방을 끌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걷는다 그럴 때 워킹을 썼고 그다음에 다리라고 할 때 브릿지를 썼죠. 이 워킹 대신에 거닐다에 스트롤링을 쓰셔도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시장 같은 데서 이제 상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손님분이 남녀가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눈을 마주보고 있거나 아니면 얼굴을 마주보고 있으면 우리가 말을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얘기한다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토킹이 들어갔었고 커스텀을 잘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크게 이제 어려움이 없었던. 그다음에 배경을 항상 묘사하는 문제들이 어려운데 이게 마지막 문제였었는데 건물의 입구 같은 걸 보여주고 좀 원거리 사진이었어요. 사람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이제 건물 옆으로 나무가 쭉 줄지어 심어져 있었던. 그래서 조금 조심하실 게 이 나무가 자라는 모습이 보이진 않지만 이게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서 growing을 씁니다. 그래서 식물이 살아만 있다면 우리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ing를 붙여서 growing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죠. 여기까지는 사실 무난했었고 선생님하고 오늘 좀 봐야 될 문제가 얘예요. 세 번째 포인트인데 사물 배경 문제가 있죠.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토요일날 시험도 이게 조금 난이도가 있었어요. 오늘 제가 해드릴 포인트는 얘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수동 진행형에 대해서 설명을 막 드렸었는데 지난 시험에서는 이번 시험에서는 이 포괄적 어휘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토익은 아주 세부적인 단어보다는 구체적인 단어보다는 포괄적인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사진이었었냐면 도서관 같은 데서 사람은 없고요. 의자 다 비어 있는데 테이블 위에 막 이렇게 잡지들이 막 세팅이 돼 있는 그런 사진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어떤 세팅이 되어 있는 잡지들을 뭐 매거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더 크게 본 거예요. 읽을 거리라고 해서 읽을 자료 이렇게 더 크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답이 됐었고 뭐 정돈돼 있다 그래서 arrange가 뒤로 따라 붙었는데 이 표현 자체가 포괄적 어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좀 넓은 의미의 단어들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뭐 늘 그러하듯 기술서 우리 파란색 책 있죠. 토익 0단계 기술서에서 좀 포인트를 좀 갖고 왔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기술 12 우리 책에선 12번째 그러니까 이 책이 있는 분들 다시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없으신 분은 이 화면 보셔도 돼요. 포괄적 개념의 단어는 정답 확률이 높다. 그럼 이 포괄적 단어가 주로 어떤 건지를 알아야죠. 이게 LC는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휘를 외우고 따라 읽고 하는 연습 훈련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와 되게 많죠. 그러니까 지금 화면을 정지하시고 한번 정리하셔도 좋고 책이 있는 분들 책을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예를 들어 드리면 토익에 이런 뭐 악기 연주가 많이 예전에 나왔었죠. 그래서 기타, 뭐 이렇게 피아노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뭘 많이 준다? 악기라고 해서 더 큰 의미의 단어를 주는 거예요. 포괄적인 의미죠. 뭐 예를 들면 뭐 망치다, 삽이다 이게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얘보다는 뭐가 훨씬 더 많이 나오냐면 도구라고 할 때 툴이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눈으로라도 정리를 하셔야 시험장 가서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조금 더 포괄적 어휘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뭐 정리하면 파트 1은 무난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다음 시험을 대비해서 우리 공부 방향은 파트 1은 역시나 늘 강조드리는 어휘 싸움인데 특히 명사 동사를 세게 발음하긴 하는데 이번 시험 보면서 느낀 게 역시 동사 쪽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어떤 문장의 메인은 저는 동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동사 때문에 모든 게 갈리잖아요. 우리 문법에서도 뭐 몇 형식인지 이런 것도 동사가 결정을 하니까. 파트 1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답 속어법 훈련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OX 세모를 하시는데, 특히 이제 이번 시험에 보니까 명사는 그대로 줘요. 그러니까 사진에 나오는 명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명사를 더 쉽게 듣는 걸 아는 거야, 출제자가. 명사는 쉽게 주는데 동사 쪽이 듣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뭐 ing도 붙고 막 being도 붙고 pp도 붙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동사를 조금 더 신경 써서 꼼꼼하게 듣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무실 그림에서 또 여자분이 이렇게 아까 뭐 서류 뽑는다는 그림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오른쪽에 키보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키보드는 보이니까 찍으면 안 되는 게 앞에 동사가 타이핑이 있었다. 근데 타자 치는 동작이 아니었었던 거고, 또 예를 들어 램프가 있었다고 쳐요. 근데 램프만 있었던 거지 실제로 끄는 동작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사를 계속 아닌 걸 던지고 명사는 그대로 주니까, 특히 이제 파트 1이 이렇게 구조가 돼 있잖아요. 명사, 동사, 명사 이런 구조니까. 우리가 보통 앞에 건 놓치고 뒤로 많이 잡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리하게 뒤에 걸 잡고 그 명사가 들린다고 찍으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여행용 가방이죠. 옷이 들어가는 케이스라 그래서. 근데 여행용 가방을 보여주긴 하나 언패킹. 그러니까 짐을 어떻게 보면 빼는 거죠. 패킹 싸는 거니까. 푸는 그림은 아니었고요. 또 뭐 코트 같은 건 입고 있었거든요. 까만색 코트를 남자 손님이 입고 계셨는데 앞에 행잉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코트는 맞는데 매다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오답을 가리다 보면 명사 쪽에서 날아가는 보기보다는 동사 쪽에서 날아가는 게 많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단어 외우실 때 동사 쪽을 조금 더 유심히 보시고 정확하게 읽고 그다음에 정리하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물 배경 중심 사진이 한 개 나오는데 난이도가 높다 그랬잖아요. 늘 말씀드리듯이 명사는 명사인데 사람 명사는 안 돼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토요일 날 시험에서도 사람 없었는데 뭐 이런 고객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고객이 뭐 의자를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근데 페이트론은 생각보다 어려운 단어입니다. 고객. 없었는데 사람 명사 탈락.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반들이 책장들이 있었지만 being installed 설치가 되어 있는 거지 되어지고 있진 않았기 때문에 being pp는 저희가 지난 총평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뭐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뭐뭐가 되어지는 동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동작이 없는 사물 그림하고는 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한두 개를 들어서 충분히 OX를 할 수 있죠. 전체 문장을 다 몰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실리를 찾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문제 파트죠. 늘 어려운. 그리고 처음 토익 들어오면 가장 멘붕인 게 3, 4도 멘붕이지만 파트 2가 제일 어렵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도 쉽진 않았을 텐데 이게 진짜 상향 평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구토익하고 비교하면 무조건 다 높아 난이도가. 근데 이제 근래 파트가 상당히 높게끔 나오기 때문에 기존의 중의 개념이 이제는 하가 된 거고 기존에 이제 상이었던 게 이제 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에 토익을 보신 분들은 제일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뭐 비중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지난 시험에도 의문사가 11, 그다음에 의문사 없는 게 14개였고요. 그 패턴들이 한두 개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나오는 한 12개, 13개의 의문문들이 정말 사이좋게 2개씩, 1개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뭐 많이 나오면 3개씩 그렇게 해서 꼼꼼히 좀 넓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볼까요? 매날 반복되는 문제들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다 듣고 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늘 나오는 것들은 좀 외워두자. 선생님이 이제 질문들을 좀 많이 암기하는 쪽으로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덩어리로 외워서 내가 익혀놓는다면 그러니까 그게 들리면 바로 해석이 돼버리는 거죠. 늘 들었던 거니까. 그래서 이런 청카암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 표현은 되게 특이하게 계속 나와요. 제가 총평을 한 게 이제 지난번, 이번 듣고 연속으로 3번 나옵니다. 어떤 종류의 글이라고 할 때 what kind of 다음에 이 명사를 듣고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서비스가 나왔는데 상당히 이제 자주 나왔던 이제 궁금한 건 과연 9월 22일에도 나올 것이냐는 얘기죠. 그래서 kind, type, sort 이런 건 큰 의미가 없고요. 3개 다 종류라는 뜻이고 실제로 답은 이 명사를 갖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냐 그래서 컨설팅 서비스가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많이 나오는 뭐 격달로 계속 나오는 how get죠. 이게 가다니까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이게 교통수단이나 가는 길을 묻는 길 묻기. 화자가 누구예요? 그래서 사람 이름 주는. 의외로 이제 이런 쉬운 건 또 확 쉽게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why로 물었을 때 because가 계속해서 3개월 연속으로 because 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강의할 땐 보통 because보다는 투부정사, so that 이런 게 많이 나온다고 강의를 하는데 이제 근래 한 3번, 4번 정도는 계속 because를 줬습니다. where 같은 경우 장소 때는 그러니까 이런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책에 보면 의문사, 의문문이라고 해서 설명하는 기본적 답의 패턴도 출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가 다 어렵진 않다. 몇몇 문제가 매우 어렵지만 우리가
우리가 매우 어려운 건 틀린다 하더라도 쉬운 걸 확실하게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 번째, 전형적인 오답 유형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우회적 답변이 많이 나오는 펄2는 전공법으로 붙으면 안 돼. 우리가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기가 3개밖에 안 되니까 오히려 오답만 확실하게 제거를 해줘도 한 개만 반반 확률이 되는 거예요. 확률이 되게 높아지죠. 그래서 저는 오답 유형들을 좀 잘 익혔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래 펄2는 질문 청감기, 그 다음에 OX 할 때 왜 오답인지 정리하는 이 두 가지가 공부의 가장 핵심이 되는데 뭐 의문사 문문이 예스도가 안 된다. 많이들 배우셨는데 실제 시험 보면 2-3개씩 꼭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최소한 25개 중에 2-3개 문제의 보기는 제껴서 반 이상의 확률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이 스킬인 거죠. 두 번째, 주어 안 맞는 거 2-3개 정도 나옵니다. 항상. 그러니까 뭐 디주라고 물었는데 넌 뭐 했니? 그랬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그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걸 주어 불일치라고 부르는데 욕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한 5-6개의 문제는 확률 반 이상 갖고 가는 거예요. 질문 못 들으셨어도 해석이. 유사 발음 뭐 매번 우리가 기초반에서부터 하는 내용들인데 이것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영화를 줬을 때 move, 이사하다. 이게 정말 순수히 발음 때문에 낸 거거든요. 비슷하게 던져서 끌고 오게끔. 약간 이제 전 야구 좋아하니까 야구로 따지면 약간 스트라이크 존처럼 보이다가 뚝 떨어지는 변화구 같은. 그다음에 pair 같은 경우도 이게 짝인데 repair하고 상당히 오답작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이 실제 후반부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시험에서 이 특징은 이런 뭐 전통적인 오답도 있지만 연상함정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상함정은 뭐냐면 자 이렇게 덩어리로 들어야 그러는데 이걸 이렇게 질문을 덩어리 한 세 덩어리로 들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이거 같은 경우는 what kind of service 그다음 딱 뭐 동사 이 정도 됐는데 여기서 이제 뒤에 걸 특히 한 개만 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앞에 거 다 놓치고 요거 하나만 듣고 찍으면 틀리게끔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한 단어를 통해서 비슷한 걸 막 던지는 거지. 내용적으로는 안 맞는데 그럼 예를 들면 이번 시험에 나온 거 보면 안과 의사를 던져요. 하나도 못 들려 딴딴딴딴 아이 닥터 그럼 이제 너무 소중하지. 겨우 들었으니까. 그래서 안과 의사를 딱 생각하면 정말 말 그대로 이게 뭐 의사 선생님 언제 시간이 돼요? 이렇게 웬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병원에서 그럼 찍게 된단 말이죠. 원래 시간은 장소로 답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보고 병원을 연상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되게 많이 나왔어요. 뭐 예를 들면 식료품집에 같이 갈까? 그럼 승낙 거절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우유하고 뭐 계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를 물어본 게 아니라 갈지 안 갈지에 대한 승낙 거절해야 되는데 식료품점에 뭘 팔아요? 우유랑 계란을 파니까 이런 식으로 함정을 주거나 뭐 비가 올 예정 아닌가? 뭐 이렇게 물어보고 갑자기 뭐 우산 얘기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날씨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뭐 아주 비슷하니까 레인하면 우산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용적으로 안 맞게 뭐 오케스트라 공연이 언제예요? 근데 갑자기 뭐 작곡가 얘기를 한다든가. 근데 이게 이제 오케스트라하고 작곡가가 전부 음악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시험에서 한 개의 단어를 갖고 추론하면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아예 못 들었다면 전혀 아닌 느낌의 보기를 찍는 게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시험 출제자가 비슷한 의미에 연계되는 단어보다는 전혀 다른 느낌의 단어들을 해석상으로 답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강사하기 전에 예전에 무슨 토익 수업을 제가 정말 옛날이죠. 몇십 년 전에 이제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뭐 어디서 제가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제 선생님이니까 엄청 나이가 드셨겠죠. 그러니까 펄2가 그때 있었나 봐요. 그래서 2 할 때 네 생각에 그러니까 잘 안 들리는데 네 생각에 답이 A일 것 같으면 A를 찍지 마라. 네 생각에 가장 답이 아닐 것 같은 걸 찍어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잘 안 됐을 때 질문이.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 건데 느낌으로 들었다 그러면 설마 이거 찍으면 그게 맞다는 얘기지. 뭐 그런 설명이 기억이 나는데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함정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회적 답변 여전히 많이 출제가 돼요. 돌려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펄2가 계속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가는 길 아세요? 뭐 영단기 가는 길 아세요? 그럼 길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웹사이트에 지도가 있으니 그걸 봐라. 이렇게 우회적으로 답을 준다던가 그러니까 제3의 소스를 주는 거죠. 슈퍼저랑 슈퍼마켓 갈래요? 그랬더니 몇 개 살 게 있어요. 가겠다는 얘기죠. 바로 좋아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선택 의문이었죠. 이게 1층이 좋아요? 3층이 좋아요? 그럼 1층, 3층 하면 되는데 돌리는 거죠. 저는 계단 오르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그러면 몇 층이겠어요? 그치? 1층이겠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편지 보내셨어요? 안 보냈다 그러면 되는데 주소가 필요해요. 그게 아직 안 보냈다는 거예요.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우회적으로 주는 거죠. 기계는 언제 고쳐질까요? 뭐 그랬더니 부품을 막 주문했어요. 막 주문했다는 건 실제로는 한참 남았다는 얘기니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when에 대한 답으로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말로 얼핏 들어서도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것들을 영어로 주니까 처음 하시는 분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정답도 중요하지만 오답들을 제거해주는 연습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갑니다. 질문에 자주 등장하는 청크 좀 배울까요? 이게 이제 이번 시험에 나왔던 건데 늘 반복되니까 우리가 9월 24일 날 시험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니까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죠. 질문에 자주 등장하는 청크를 통으로 외우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건 뭐 많이 나오니까 아까 what kind of는 해드렸고 how get to도 늘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가나요? 그래서 길이나 아니면 교통수단 묻는 거. 그다음에 요게 나왔어요 이번 시험에 What do you think of? 이것도 선생님이 많이 강조했던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의견을 내는 보통 형용사 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세요? 요즘은 의역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잘 나와요. do이는 별 뜻이 없고 우리 충분히 뭐가 있나요? 뭐 이렇게 뭐 종이가 충분히 있나요? 그럼 do we have enough paper?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것도 알아두시고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주세요 그럴 때 이게 이번에도 나왔었는데 이게 U 발음 앞에 D가 주 발음이 나서 could you give me가 아니라 거의 give me가 되죠. 이게 끝참 이 모음 끝에 오는 이는 발음 안 하거든요. 연음돼서 give me 주세요. 뒤에 명사만 들으면 되고 정말 유명한 이번 시험에도 나왔던 would you like to 뭐 하시겠어요? 권유문이죠. 그다음에 prefer prefer라고 우리가 읽지 않고 prefer 이렇게 많이 읽는데 이건 선호하다라는 뜻이라 선택하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인 선택 의문문의 패턴. 그다음에 뭐뭐 하기로 되어 있지 않은가요? 뭐 오늘 날씨가 좋아야 되지 않나요? 그럴 때 이런 패턴은 또 통으로 외워서 해석하고 풀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번에도 나왔지만 다음 24일 시험에 또 나와도 절대 이상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덩어리 표현들, 특히 초반에 나오는 덩어리 표현들을 많이 머릿속에 넣어놨을 때 청취력이 훨씬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만 풀어서 늘릴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들, 특히 초보분들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머리에 들어가야 문제풀이가 힘을 발휘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아는 만큼 들린다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많이 듣고 푸는 건 좋은데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더 쉬워질 겁니다. 의문사 문문 확실히 잡으세요. 여전히 10개, 11, 12개까지 나오니까 특히 이제 이번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이런 거 구분하는 거. 이게 how long이었죠. 그래서 기간하고 시점 구분하는 건데요. How long이 이번에 나왔었는데 12시간은 기간이잖아요. for 12 hours 예를 들면 근데 at는 그러면 시점이 돼서 얘는 뭐에 대한 답이에요? when에 대한 답. 너 언제 공부했니? 그럼 12시야. 얼마나 공부했니? 이러면 how long이 되니까 이런 기본적 구분들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요거 중요하죠. 지난 시험보다 이번 시험 더 많이 나왔어요. 모르는 건 제가 아니다. 제가 이제 기술서 이런 데 써놨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웹사이트를 보세요. 그러니까 직접 알려주지 않고 그 정보가 들어있는 소스를 전해준다든가 아니면 요거 누구누구하고 얘기해 볼게요. 나는 모르겠으니 누구누구하고 얘기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환불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 지점장님, 점장님하고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세트들은 그냥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you better 뭐만 하는 게 낫다.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러지 말고 난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얘도 모른다죠. 오케이? 그다음 마지막 뭐 누가 알 거야 이 패턴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 알려주는 거야. 나는 모르지만 뭐 John will know, John이 알 텐데, 뭐 John might know, John이 알지도 몰라. John이 말해줄 거야. 그래서 John might tell you 뭐 이렇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 패턴이 이번에 4개나 나왔으니까 다 같이 암기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또 있었던 게 yes 대신에 쓸 수 있는 상당 어구로 이 표현 많이 나와요.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게 바로 내가 들은 바예요. 그에게는 그렇습니다. 이런 거지. 이번 토익 A시 어려웠다면서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저도 들은 바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으로 많이 출제되는 문장이니까 통으로 암기해 두시면 또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식들을 머릿속에 많이 채워나가는 게 A시 공부에 또 좋은 시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저희가 Part 3로 좀 가볼 거고요. 자주 출제되는 대화가 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조금 쉽게 푸셨을 거고 근데 Part 3, 4는 워낙 진입 장벽이 있죠. 원래 토익 처음 하는 분들은 세 문제에다가 길이가 기니까 이게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3, 4입니다.
김보기 문항이 6개로 그닥 많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보기까지 길면 되게 압박을 주는데 이번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뭐 어려웠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티태스킹의 부담은 조금 더 줄어들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보기까지 보는데 너무 길면 안 되지만 이게 많이 길게 나오는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상이긴 한데 별을 4개가 아니라 3개 반을 준 이유가 이런 거에서 조금 쉬웠던 점이 있고, 자, 어려웠던 점은 성우 말이 좀 빨랐고, 아까 영국식 쓰는 여자 성우분 말씀드렸는데 생소한 발음의 성우가 들어가면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패러프레이징도 역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말 바꾸기가 어색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우셨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새로운 영국 발음의 여자 성우도 말씀드렸었죠. 의도 파악하는 문제 늘 어려운 것 같아요. 고난이도 문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펄 트리4가 계속 중 이상의 난이도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번에는 2문제 전부 암시하는 게 무엇냐라는 형태로 나왔고요. 그 안에 있는 문장의 앞뒤 문맥을 보고 찾는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막 교대 근무를 시작해서 이 얘기 왜 했을까 모르는 거죠. 이것만 보고는. 그러니까 들어봐야 되는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더니 첫 번째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게 조금 얘가 각색을 했습니다. 영단기 수강증을 분실했어요. 분실물 들어온 게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제가 영단기만 바꾸는 거고. 그랬더니 제가 막 교대 근무를 시작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보셨죠? 그 얘기는 지금 분실물이 들어온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거야. 막 일을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상대방 남자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요? 나는 답해줄 수가 없어. 왜 모른다는 얘기예요. 막 교대조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물건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뭐 이런 식으로 이 상황하고 앞뒤 상황을 보고 대답해줄 수 없다라는 걸 추론하셔야 되니까 뭐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야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청취력이 좀 약하거나 직청직해가 잘 안 되고 또 이게 의도 파악은 항상 길잖아요. 보기가. 그 긴 보기에 대해서 적응이 좀 안 돼 있는 분들은 어려우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시각정보 연계 문제는 지난달과 같이 평이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4보다는 펄 3가 조금은 더 편했다. 같은 중상이지만 그렇게 보는 게 이 시각정보 연계 문제는 제 생각에 약간 점수 받친 것 같아요. 얼핏 보기엔 표가 있어서 어려운데 근데 이게 이제 원리만 알면 쉬워요. 의도 파악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토익 문제가 총 10개인데 100문제 중에서 의도 파악 5개, 시각정보 5개지. 근데 제 생각에는 의도 파악은 700점 정도 노리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시각정보를 확실하게 잡자. 오케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었죠. A사라는 회사가 있어요. 후원금 얼마 냈을까? 그래서 여기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 5천만 원 각색한 거예요, 제가. 그다음 뭐 1억 5천 뭐 이렇게 줍니다. 근데 시각정보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보기 중에 나와 있는 답을 절대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표를 이용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 보시면 아주 기본이죠. 보기 중에 제시되어 있는 항목이 무조건 그림에 들어가요. 어떤 그림이든. 그럼 여기 지금 보기하고 이게 일치하니까 이걸 없애고 얘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완전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냐면 이 A사는 어떤 등급일까로 바뀐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를 들면 영단기는 브론즈 레벨이에요. 그러면 브론즈를 보면 얼마 냈는지 알아요. 1,000만 원 냈는지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금액을 안 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독해에서 우리가 더블 질문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LC화 시킨 게 시각정보 연계 문제다 보시면 되거든요. 조금 더 볼까요? 원리만 알면 이거 조직도는 사실 이렇게 나오진 않았고 되게 특이하게 나왔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 조직도 이렇게 나왔었어요. 진짜 조직도처럼 선생님이 있다요. 선생님, 뭐, 매니저 우리 팀. 조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줬어요. 약간 트리처럼 이렇게 나무로.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변형을 약간 시켜봤는데 똑같은 스타일이죠. 볼까요? 사람 이름이에요. C라는 사람이 곧 은퇴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문제는 이거였어요. 어떤 직책에 대해서 이분들이 논의하나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변환을 시켜놨고요. 우리말로. 그러니까 이걸 안 들려주겠죠. 이게 지금 뭐 예를 들면 1번 사장, 2번 부사장. 이 원리만 알면 되게 쉽거든요. 3번은 전무, 4번은 상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보기 중에 있는 걸 절대 직접 주면 안 되죠. 사장 그러고 바로 찍으면 표 안 봐도 되니까. 그럼 여기 있는 거 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는가 알면 그 사람의 자리에 대한 언급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화 중에 보면 뭐 쓰면 권호경 선생님 내가 곧 은퇴하니까 후임을 찾아야 돼. 그렇죠. LC 선생님 찾아야 돼. 예를 들면 어떤 자리냐? 그럼 권호경 선생님 하는 자리는 토익 LC잖아요. 그럼 답이 토익 LC가 되는. 그래서 LC라는 말은 절대 안 들려주고 실제로 이 직책은 요거를 보고 이름을 보고 추론하게끔 그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펄2의 시각정보 연계 문제는 평이했다. 쉬운 게 나왔다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에 비해서 이번 시험에 펄4는 시각정보 연계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우리 또 기술서에서 갖고 온 내용인데 시각정보 연계 문제는 세 지문을 확실히 잡자는 거죠. 왜냐하면 펄3가 어려우니까 그중에서 시각정보 연계 문제가 쉬울 수 있죠. 맨 끝에 뜨니까. 세 문제는 꼭 잡자. 그러니까 도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기에 제시되지 않은 항목이 단서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표에서. 그러니까 아까 한 데도 보기 중에 있는 항목이 그대로 그림에 나오니까 없애고 나머지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답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대비를 좀 할까요? 첫 번째, 복습할 때 대화의 기본 스토리 라인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시각 정보를 확실하게 잡는 것도 좋은데 이게 나오는 내용이 되게 반복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토요일 날 나왔던 문제 중에 토익이 제일 좋아하는 문제가 이거예요. 처음에 문제를 주고 대화에서 그다음에 해결책을 주는. 그치?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복사기 고장, 이건 뭐 토익에서 무조건 기계들이 고장 나는데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그 중에서 단연 1등이 복사기야. 그래서 복사기, 에어컨도 맨날 고장이고 비행기는 맨날 늦게 뜨죠. 날씨 때문에. 뭐 물건 주고 나면 맨날 늦게 오고 막 사람들 길을 잃고 막 이런 게 나와. 물건 잃어버리고 이런 게 늘 나오는데 그래서 복사기 고장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점 뭐냐? 장비가 작동이 안 된다. 이게 초반에 뜨고 후반부에는 이제 항상 뭐가 뜨냐면 해결책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시험에서는 다른 회사 복사기를 쓸 수 있으니까 거기 가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근처에 있는 복사 가게를 추천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어서 이 내용들이 처음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뭐 대부분의 문제집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답만 막 찍어내지 말고 최소한 문장을 다 들어선 해석을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지문을 읽어서라도 이런 내용이구나 정도는 한번 인지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도 수업 시간에 이런 스토리 라인들이 좀 좋은 게 나오면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것들이 나오면 항상 상기를 시켜드리거든요. 그래서 내용적인 걸 좀 보는 게 3, 4에선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나오는 내용은 항상 틀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펄4로 가볼까요? 펄4는 성우의 말속도도 빨랐고 왜냐하면 펄4는 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성우 말속도에 더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펄3 같은 경우는 그래도 치고받으면서 좀 텀이 생기는데 얘는 그냥 쏘잖아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뭐 어떤 딴 선생님하고 얘기한다 그러면 농담도 하면서 중간중간에 쓸데없는 게 나갈 텐데 4는 막 나가는 거니까 속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또 성우의 영향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펄3는 뭐 세 명이 얘기한다 그러면 한 명이 좀 안 좋아도 두 명 대화가 추론할 수 있는데 이 펄4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 성우 한 분의 음성이 적응이 안 되면 연속으로 다 날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변수가 됐었습니다. 시각정보 문제에 좀 새로운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림이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당황하셨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비행기 일정인데요. 좀 특이하게 나왔었고 그다음에 그 변수가 보통 2개가 나와요. 그림에서. 근데 토요일 날은 3개짜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뭐 안 나왔던 형태는 아니지만 많이는 안 나왔던 형태라 조금 당황하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각 정보부터 좀 보자면 이렇게 지금 제가 쓰긴 했습니다만 그림이 약간 이렇게 막 그림을 그려줘요. 여기 산 그림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여기 강도 있고 뭐 박물관 그림도 있고 뭐 여기 또 무슨 그림이 있어요. 비행기를 진짜 보여줘요. 이렇게 비행기 그려서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갈 거란 얘기지. 지금 제가 이틀이 지나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게 표를 일정을 4개 주고 비행기 이렇게 노선도 같이 그려놨어요. 근데 이건 제가 지금 버스로 지금 바꿔놨는데 예를 들면 이 버스가 산으로 갔다가 강으로 갔다가 호수로 갔다 박물관으로 가요. 각색을 좀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남자분이 얘기를 해요. 문제는 뭐냐면 현재 버스는 어디 있을 거냐. 막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이게 왜냐하면 여기 지금 로케이션 1, 로케이션 2, 로케이션 3, 로케이션 4라고 쓰여져 있어요. 근데 답이 로케이션이니까 중요한 거 이제 그냥 로케이션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로 줬냐면 이 보기 중에 있는 로케이션을 준 게 아니라 요 다른 변수, 그러니까 요건 버리고 똑같죠. 푸는 방법. 요 하나 남아 있는 거. 그러니까 모양은 바뀌었지만 푸는 메커니즘은 똑같다고 보고요. 그래서 뭐라 그랬었냐면 창문 왼쪽에 보면 강이 보일 거야. 그러니까 강이 보이니까 이 표에서 강을 볼 수 있는 로케이션이 뭐 예를 들면 2다. 그럼 2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케이션 2라는 말을 입 밖에 낸 게 아니라 사운드로 준 게 아니라 그림을 보고 풀게끔 이렇게 유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 형태는 똑같다. 근데 다만 그림이 좀 특이했었다. 그래서 봐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좀 볼까요? 이건 변수가 3개짜리라 좀 당황하셨을 수 있는데 이건 좀 제가 각색을 했습니다. 원래는 칼로리가 아니라 그 카페인으로 나왔고요. 그다음 하루에 마셔야 되는 컵 이걸로 이제 실제로는 줬는데 제가 탄산음료를 좋아해서 사이다 콜라 환타. 제가 어렸을 때 환타도 좋아했었거든요. 이거 환타잖아요. 근데 이거 미국 가니까 환타가 아니야. 발음이 이렇게 돼서 엔다메 T 발음이 약해서 애들이 환타라고 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미국 애들이 이걸 팬타라고 하거나 페나라고 하더라고요. 엔다메 T가 약해서.
제가 파나라 그래서 이게 뭐야 했더니 내가 좋아하는 환타를 주는 거여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 이제 발음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쓰는 발음하고 좀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남자가 주로 마시는 음료가 뭘까? 그럼 죽어도 이걸 안 준단 말이죠. 여기 보기에 사이다, 콜라, 뭐 환타 뭐 이렇게 줬다고 쳐요. 뭐 마운틴듀 이렇게 줬다고 칩시다. 안 주는 거예요. 보기 중에 일체.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줄 텐데 아니면 같이 주거나.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하나만 주는데 요즘 2개 줬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표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그 뭐 식당 같은 데 붙여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문이 이제 건강을 되게 직원들의 건강을 챙기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창가 쪽으로 뭐 의자도 옮겨주고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저는 제 음료를 하루 3컵까지만 마셔야겠어요. 그러니까 3컵까지 먹을 수 있는 게 이거지. 그러니까 사이다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이건 아예 안 줬고요. 칼로리는 얘 쪽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허수의 느낌으로 주긴 줬지만 이용을 하지 않고 이쪽만 이용해서 3컵까지 마셔야 한다는 거 보니까 주로 마시는 게 사이다구나. 뭐 이렇게 그래서 직접 사이다를 주지 않고 뭐 이렇게 됐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금 이제 변수가 하나 더 있어서 헷갈리실 수 있었겠죠. 의도 파악하는 문제 3문제는 역시 고난이도였고요. 그래서 전후 문맥을 봐야 되니까 이제 점수대가 좀 낮으신 분들 상당히 어려워하실 수 있는 얘 한번 볼까요? 뭐 이런 게 이제 지난달 비슷한 게 나와서 안녕하세요 뭐 웨이터입니다. 메뉴 맨 아래쪽에 보면 뭐 스파게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의도가 뭐였었냐면 요 말을 줘요. 문제에서 이번 달 요리 잡지에 소개된 거예요 라는 얘기가 의도가 뭐냐. 근데 요 앞에 보면 지가 웨이터라고 한 것도 있고 메뉴 소개한 것도 있고 이 메뉴에 대해서 특별히 프로모션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표현의 앞뒤 상황을 보면 이 메뉴를 미는 거구나. 이렇게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호경 선생님의 수업이 무슨 신문에도 나왔어요. 앞뒤로.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시려면 권호경 선생님의 애쉬 수업을 들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뒤 상황을 보고 이게 추천이구나. 그래서 추천하기 위해서 뭐를? 음식을. 그러니까 이런 게 지난번에도 나왔었거든요. 뭐 식당 주인이 있는데 그분이 막 유기농으로 막 야채를 길러. 그 얘기를 하는 건 그 메뉴를 추천하기 위해서 이런 비슷한 지문이 나왔거든요. 결국 내용적인 건 되게 일치가 되더라. 뭐 그렇게 보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나왔던 문장들이 또는 표현들이 또는 내용들이 상당히 자주 반복된다. 생각보다는 그렇게 보셔야겠습니다. 어떻게 대비할까요? 일단 마지막 파트니까 집중력 유지가 관건.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가 막 2에서 멘붕, 막 파트 3 풀다가 막 손 떨리고 이러니까 4는 어쩌면은 집중력이 되게 떨어져 있는 타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놓치거나 모르면 좀 패스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그걸 생각하다가 뒤에 걸 연쇄적으로 망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중간에 한 개씩 버리고 찍으면 또 그게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버리자. 오케이? 욕심을 버리자. 2번째, 시각정보 연계 문제는 그래도 풀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디렉션 나올 때 미리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 문제가 어려워서 끌다 보면 뒤에 있는 시각정보 연계고리를 찾기가 힘들 수 있어서 왜냐하면 표 문제는 뒤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디렉션 시간 같은 거 나올 때 미리 가서 동그라미라도 쳐두고 보기 중에 나와 있는 항목을 X라도 해두면 약간 그림을 내가 그려놓고 표시해두면 좀 쉽지 않을까? 문제지에 체크하셔도 상관없으니까. 3번째, 빈출 지문에 대한 내용 및 유형을 정리해요. 그러니까 못 들어도 그렇겠구나 하는 내용들이 있는 거죠. 특히 펄4는 지문에 어떤 틀이 정해져 있어서 뭐 전화 메시지는 이렇게 나온다. 관광 가이드 지문은 이렇게 나온다. 이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혹시나 놓쳐도 추론이 가능한 영역이 펄4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펄3하고 내용적인 걸 좀 알아두자. 그러니까 들어서 안 되면 읽어서라도. 영어가 읽기가 힘들면 한글로 된 해석을 읽어서라도 알아두면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문제지 여백의 포인트를 한글로 써놓는 것도 좋아요. 집중력 떨어질 테니까 동그라미 쳐놓고 옆에 좀 써놓으세요. 주제 이렇게 써놓거나. 다 쓸 필요는 없고 한두 개라도 써놓으면 그거 보면서 집중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전략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공부가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LC도 유형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유형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듣고 해석하는 연습. 그러니까 처음엔 스크립트를 봐도 되지만 결국은 스크립트라는 게 없잖아요. 시험장에서. 그래서 그거 없이 들으면서 해석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문은 반복된다. 펄2의 질문도 반복된다. 펄2원의 사진도 반복된다. 결국 여러분이 지금 풀고 있는 그 문제집의 내용을 잘 복습하시고 주교재, 뭐 부교재에 있는 내용을 잘 복습하시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제 24일 시험 보면 또 제가 총평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땐 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또 어떤 스타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좀 점검을 해드릴 거고요. 항상 뭐 노력하는 만큼 돌아오는 게 LC예요. 그러니까 RC는 좀 그런 게 적죠. 내가 이해를 하고
응용이 되고 막 독해 이런 건 변수가 많지만 LC는 나오는 그 문제 범위 자체가 좁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반복해서 누적되면 충분히 잘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LC도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조금만 터치를 해주시면 단기간에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대로 좀 알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거, 제 수업을 안 들으신다 하더라도 복습 방법이나 개인적으로 뭐 추천 받으실 거 있거나 하시면 언제든 저를 이용해 주세요. 오케이? 저는 뭐 여러분이 이용을 어떻게 보면 해주시면 제가 더 기분이 좋죠. 여러분 질문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하면서 제가 느는 부분이 있고 제가 강의할 때 또 이런 부분을 모르시는구나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물어주시는 게 저한테 피드백이 될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 영단기 페이지에 보면 커뮤니티 학습 질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질문이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다른 선생님 다 그러시겠지만 저는 직접 제가 보고 직접 답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조교나 뭐 이런 매니저분이나 연구원이 아니라 제가 직접 보고 하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너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듣는 것보다 여러분의 어려운 점 이런 걸 제가 직접 알아야 훨씬 더 제가 강의할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질문 이런 거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10개씩 하셔도 돼요. 그래서 질문도 많이 하시고 물어가면서 좋은 결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분명 아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 시험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9월 9일 시험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근데 행여나 운적인 게 있으니까 혹시 잠깐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실력이 어디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노력하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하시고 지금처럼만 해주시면 분명 다음 시험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하고 마무리할 거고요. 저희는 또 다음 총평에서 뵙도록 할게요. 화이팅!